이번 과목은요, 우리 산업안전기사의 5번째 과목입니다. 이 5번째 과목은 보이는 같이 하학설비안전관리인데요. 이 하학설비안전관리는 하학설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 하면 하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학은요, 정말 우리 학문 중에 그 통상적으로 하학을 이렇게 쓰는데, 하학이라는 것은요, 이 하자가 뭐냐 하면 될 것이라는 될합니다. 뭐 되니까 어떻게 된다? 학문을 배우면 될 것이다, 이런 하학인데요. 하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 전에 모든 학자들이 뭐냐 그러면 물질의 변환을 요구하는요, 물질을 변환을 요구하는 자연과학의 핵심이라고 해서 자연과학의, 이 자연과학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하학이라 그런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대학을 다닐 때는, 저는 이제 70대 학번이니까요, 70년대 학번이 마지막 학번이지만은,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하학과 학원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 위에 선배들은요, 이런 대학도 최고의 공과대학은 무엇일까? 학원과라고 그랬어요. 학원과요. 최고의 대학은. 그만큼 하학은 물질 자체를요, 어쨌든 변환시키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그것이 자연과학의 한 분야라 그랬고, 또 그뿐 아닙니다. 화학은 물질 자체의 그저 성질을 변하는 연구를 하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자와 분자라는 수준에서 통상적인 화학과는 원자, 분자, 전자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다 새로운 화학 물질을 연구하는 어떻게 화학 반응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 아닙니다. 1981년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미국의 코넬 대학입니다. 코넬 대학 교수인, 이 사람 이름을 지금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도 코넬 대학교 교수인 호프만이네. 호프만에 따르면요, 화학은요, 물리적, 생물학, 지질학, 의학 또는 자연과학과 인간의 정체와 작동 원리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을 가지고 중심과학이다, 또는 생명과학이다, 또는 지질학이다, 그다음 환경과학이다, 공학이다, 의학이다, 뭐 농학 등의 모든 과학 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화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은요, 우리 생활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 것도 화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안전이에요. 또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우리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화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냐 하면 바로 노벨 화학상을 받는 코넬 대학교 교수 호프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원래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은요, 바로 노벨이라는 사람은 첫째는 노벨보다는 저는 노벨의 아버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노벨 아버지는요, 원래 스웨덴 사람이지만 러시아에 가서 이 사람은 무기를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로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노벨이 그 아버지가 누리기보다 노벨이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노벨이 더 큰 뭐랄까요, 부를 누리기 시작했죠. 바로 뭐를 만들었을까요?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 가지고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부를,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불과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는 그걸 가지고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화학, 물리, 의학 하여튼 5개 상을, 이제 공학 쪽입니다. 공학 쪽 상을 주고 근간에 와서 이제 평화상까지 만들어가 6개 노벨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노벨이 만든 것도 화학상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물론 물리화학 이렇게 했지만 그 정도로 화학은 우리 생명 사는데 생명의 원천이고, 또 호프만이 뭐라고 했으면 우리 인간이 사는데 화려하게 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근본의 원천이 바로 화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화학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산업안전기사는 만물박사가 되잖아. 근데 화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화학을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화학 설비를 알아야 돼요. 그럼 화학 설비는 뭐냐?
하학으로 이루어진요, 하학 설비는 하약류 단속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통상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이런 설비를 하학 설비라 그러는데 통상 몇 도냐 하면 반드시 인하점이 섭씨예요. 65도씨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그러니까 65도씨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 하면 하학 설비라 그런다. 하학 설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루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반응기라든지 또는 뭡니까? 응축기, 증류탑, 흡수탑, 추출기, 혼합기 이런 게 모두 하학 설비. 단 이동식은 하학 설비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 아세틸 용접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학 설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은 하학과 하학 설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실제 그러면 5과목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떤 내용이 NCS의 출제 기준에 정해져 있냐 보니까 4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 첫째, 하재와 폭발 검토예요. 실제 하재 폭발 검토인데 거의 4개의 장 중에서 우리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나올 내용은 주로 하재 폭발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하재 폭발 검토를 했으면 두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하학물질 안전관리 실행입니다. 하학물질. 그러니까 우리 하학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화려하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물질의 근본이고 원천이라고 그래서 누가? 바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호프만이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항공안전비상조치 계획에 하는 계획도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항공안전에 대한 비상조치와 계획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요 항목은 항공안전운전 및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바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동안 이렇게 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출제 기준과 비중을 보면 이것은 저자인 정재수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진 내용에 여기에 맞게 양복을 맞추듯이 맞춤형으로 항목별로 또는 세부 항목, 세세 항목별로 분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적 적중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이냐 그럼 역시 하재와 폭발에서 한 50%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해도 우리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행에서 많이 나오면 8문제쯤도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도 뭐 10문제 나올 수 있고 또는 11문제, 12문제 나올 수 있지만 때로는 7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항공안전비상조치 계획이라든지 대응에는 1, 2문제 나올 것이고 항공안전운전 점검에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100%를 구성했는데 여러분은 있잖아요. 비중에 따라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역시 저도 여기에 예적 문제에 맞게 예적 비중에 맞게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 하재와 폭발에 대한 것은요 어떤 중점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재와 폭발에 사실 이거는요 하재라는 말이나 또는 폭발이라는 말이나 또 하재와 요거는 어떻게 연소는 같아요. 하재나 연소는 같은데 연소는 우리가요 인간에게 이롭게 한다 그러면 얘는 하재를 가지고 하마라 그래. 하마. 불의 악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러니까 상금 이걸 하마가 오면요 불에 의한 이게 하면 뭐예요? 그 불에 의한 재난이라든지 재해를 가지고 우리는 하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재와 연소는 연소에 산업요소가 있어야만 얘가 불이 나. 물론 자연 발화할 경우에는 하염원 자체가 없어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 하재와 연소는 엄청난 틀린다. 그때 우리 출제 기준을 보면 바로 하재가 나오고 또 뒤로 연소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중점 학습 내용은 뭐 연소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뭐하고 산소와 반응하고 산소와 반응하여 뭘 낸다? 열도 내고 빛도 내요. 그럼 좋게 생각하면 야 우리 불 나면 뜨겁잖아. 또 뜨겁나? 불꽃놀이까지 하잖아. 이것이 잘한 거죠 못한 거. 그리고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어떻게 산화 반응이에요. 연소는요 응축 상태 혹은 기체 상태의 가연물에 자발적인요 스스로 발열 반응 과정을 할 수 있으면 응축 상태 연소를 어떻게 해? 야 뭉쳐 자결 연소라고 하고 기체 상태 연소를 불꽃 연소라고 한다. 아 응축은 자결 연소, 기체는 불꽃 연소라고 해. 이 정의는요 워낙 강범해. 오죽하면 노벨 화학상을 받은 호프만도 엄청나게 크게 강의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 화학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데 원천이자 안전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원천이고 물질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범위하게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요거는 뭐예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등은 금속이잖아요. 금속. 같은 금속은 순수한 질소 내에서 연소를 일으키다. 또 히드라진, 디보란, 니트로 메탄 같은 물질 어느 정도 열을 받으면 직접 분해하여 역시 열과 빛을 내는 거예요. 자연 발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몇 도씨? 약 800도씨 온도에서 고온의 연소가스 및 열 복사기를 발하는 산소에 의한 급격한 산화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소는 대체로 바로 불꽃을 내는 불꽃 연소, 포면만 타는 포면 연소, 이 포면 연소를 자결 연소라 그렇다 해요. 이 두 가지 양성, 그리고 두 가지는 불꽃 연소가 아니면 표면 연소예요. 두 가지 양성으로 분류되는데 그래 우리 2024년 또는 2025, 2026년 시험에 출제 예상되는 본장 바로 하재화 폭발에서는 내용은 어떻게 출제되냐 그러면 바로 요게 중점 학습 활용이라고 하면 요것은 바로 뭐야? 세부 항목으로 돼요. 세부 항목. 그 첫째가 하재화 폭발 이론 및 발생 이해를 할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소화원리에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발 대책 수립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다? 저가 강의도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연소를 알아야 돼요. 연소가 뭐냐 그래서 앞에서도 했지만 물질이 연소한다는 것은 뭐다? 물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화학 반응의 일종이다. 그래서 발열과 발광, 다시 말하면 열과 빛을 낸다. 빛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을 뜻하고 물질이 다른 데서 점화 에너지를 받고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 반응을 일으켜 점화 에너지 이상 열 에너지를 발생해 다른 물질을 변하는 것인데 그래서 열의 에너지의 발생이 발열이라고 하는데 이건 학문적이 아직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발열로 온도가 상승하며 온도에 대한 열 복사선을 방출하는데 다시 온도가 또 고온으로 되었을 때 열 복사선이 과시강선 대역으로 들어오는 파장으로 되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발광이라 그런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이제 5번 바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는 화재라 해도 괜찮아.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가연성 물질 하나 뭐가 있어? 산소 이거 산소라고 하기도 산소 공급원이라 그래. 공기라고 그래. 점화 에너지, 점화원.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연소의 3요소는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 쓸게. 뭐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 또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면 일반적으로 이를 가지고 뭐라 그래?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상세하게 이제 만들어 놨다. 그렇다면 요걸 가기 전에 요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뭐라 그래서 항상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9조입니다. 밸브 등의 재질. 우리 밸브잖아. 밸브라는 것은 모든 유체라든지 또는 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절하는 기능을 밸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거죠. 밸브는 재질이에요, 재질. 사업주는 화학 설비, 지금 화학을 하고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코고 개폐의 빈도, 열고 닫고 하는 걸 자주 한다 이 말이에요. 위험 물질 등의 종류, 온도, 농도에 따라서 뭐가 있는지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시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오래 사용하고 변질도 마야 되고 부식도 마 이런 재료를 사용해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걸 이제 예습을 한번 해보요. 연소는 연소에 3요소가 있어서 연소가 나는데 연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기체에서 일어나는 연소, 액체에서 일어나는 연소, 고체 연소예요. 그 기체 연소를 가지고 확산 연소. 이게 기체는 전기잖아. 확 이렇게 난다 그래. 확산 연소. 이걸 가지고 다른 말 하면 발염 연소라 그래. 또 혼합 연소라 그래. 불꽃 연소. 여러 가지 다음 중 기체 연소 표현 방법이 아닌 것은 어려워 있고 사실. 그다음 액체 연소입니다. 액체는 물이 끓잖아. 증발하지. 증발 연소. 그래서 액적 연소라 그래. 또 불꽃 연소. 똑같아요. 여기도 불꽃 연소, 여기도 불꽃 연소. 이렇게 같이 표현합니다. 그럼 고체 연소의 가장 중요한 게 키야, 핵심 키. 다음 중 고체 연소가 아닌 것을 이렇게 가장 많이 나. 고체 연소는 표면이 연소해. 특히 우리 수치라든지 나무 같은 거 분해해, 나무가. 또 증발해. 그 다음에 자기 연소해. 스스로 불탄다. 그럼 얘도 봐. 증발 연소, 증발 연소, 분해 연소, 그 다음에 자기 연소, 표면 연소. 그래서 고체 연소의 종류라. 그래 크게는 기체 연소, 액체 연소, 표면 연소인데 타는 방법에 따라 연소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자. 요거도 봐 이렇게 시험에 나와. 우리 인하점, 발하점, 착하점을 했잖아. 근데 인하가 뭐냐고. 인하, 물질 조건, 가연성 물질과 산소가 존재해야 돼. 구비한 개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착화하는 현상. 에너지를 받아 착화한다고 불이 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발화입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 유입 없이 내부의 열만으로 착화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연소의 3요소가 있어야 돼. 얘는 어떻게? 점화원이 없어도 되는 게 발화라고 그래. 착화,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현상. 그 사실 착화가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현상이 착화라고 하는데 착화가 이어져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또 뭐가 돼? 발화에다가 점화원을 붙여주면 뭐가 되노? 인하가 되는 거지. 그 인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재로 이야기할 때는 얘는 실하가 될까? 방하가 될까? 이거는 뭐 항상 뭐가 돼? 반드시 방하가 되는 거죠.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한 걸 방하라 그러죠. 반드시 범인이 뭐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하는 사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 실하라 그러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나오는 거 알겠죠? 아, 그것도 다시 여기 가서 반복할 거고, 요놈은 용어 정의에서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현상이 뭐라 이런 물으면 착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에너지 유입 없이 내부 열만으로 착화하는 현상은 뭐? 발화. 그럼 인하는 물질의 조건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소의 공급하고 반드시 뭐? 외부로부터 착화를 받는 현상. 그리고 사실 보면 얘가 가장 동생, 얘가 중간형, 그 다음에 큰형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3요소 사실 다 했어요.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나오겠죠. 맞는 것은 아니고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항상 출제돼. 그래서 연소의 3요소는 가열물이 있어요. 이 가연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불을 붙이면 타는 물질이죠.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이 존재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화성을 가지고서 다 가연성 탈물.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급적 인화성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도는 점화원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발화시킬 수 있는 점화원이 필요하다. 뭐 성냥이 또 돌과 돌 부딪혀 금속과 금속 부딪혀도 뭐가 돼? 점화원이 될 수가 있어요. 산소입니다. 공기죠. 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요구되는 거죠. 요걸 또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다. 봐요. 뭐라 그랬어? 연소의 두 가지 표현을 해가지고 연소는 첫째 3요소를 가연물, 다른 말로 인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산소 공급원, 점화원, 다른 말로 점화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는 연소의 뭐다? 3전소라 그랬어. 그 연소의 3요소가 있으면 연소에 한번 4요소를 한번 해보자. 가열물, 산소 공급원, 열 에너지를 가지고 3요소라 그러는데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연소의 4요소라고 한다. 다음 중 연소의 4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연소의 3요소와 4요소를 했어요.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거보다는 우리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등은 이런 학문적인 연소의 3요소보다 오히려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다시 말하면 법이에요. 그 이 법적인 기준을 계속 출제가 많이 해요. 어쩌면 요사는 다 거의 5대 5예요. 그러나 건설안전기술 같은 거 2대 8입니다. 거의 예를 들어 20문제 중에 18문제가 법규예요. 나머지 2문제가 학문적이 있네요. 그럼 여기 법이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60조는 역시 안전밸브에 제질했거든. 제질 나오는데 그러면 안전밸브 제질해서 설치를 어떻게 하나? 사업주는 당, 각, 호라 그랬죠. 동그라미는 뭐라 그랬어요? 항이라 그랬어요. 오늘 호라 그랬어요.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압, 압력이요 정상이 아니고 가압 높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압도 어떻게 고혈압 이렇게 가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요거 알아라. 파일판에 대해서는 계속 할 거예요. 이하 안전밸브라고 하는데 파일판도 일종의 뭐다? 안전밸브란 말이에요. 요 파일판 설명을 따로 계속 할 거예요. 파일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때는 그래 하지 않는다. 그럼 다음 요럴 때는 뭐를 설치해야 된다? 반드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돼요. 압력용기 잘 봅니다. 안찌림이 150mm 이하의 압력용기는 제외하면 관형 간으로 된 열교환기는 간업 파열로 인한 압력 상승이 동체의 최고 사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는 이게 힘들잖아. 그러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될 거는 뭐야? 실제 이런 거 다 우리는 필기 때는 이제 150mm 이하 이렇게 이상 이렇게 나오면 해야 되고 이하는 설치 안 하는데 그럼 우선 압력 용기만 기억하면 돼. 아, 안전밸브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은 어떻게? 압력 용기. 이런 건 다 뭐다? 하학 설비다. 두 번째, 정변이 압축기. 압축기는 뭐예요? 공기를 저장하는 건데 정변이 압축기일 때도 설치해야 된다. 뭘? 안전밸브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게 3호죠. 정변이 펌프에도 설치, 토출축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우리는 어떻게 해?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네 번째입니다. 배관에도 설치한다. 배관. 2개 이상의 밸브 이하에 차단되어 대기온도의 액체와 열평창에 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정한다. 그 다음 그 밖에 하학 설비, 그 부속 설비에서 해당 설비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도 뭘 설치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연소에 대해서 했어. 근데 이제 폭발에 대해서 이제 정의만 하는 거예요. 폭발에 대해서 계속 할 거거든. 폭발이 뭐냐 그랬더니 분해, 중합, 축합, 연소 등 이걸 가지고 다 뭐 하학 변화에 의해 폭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학적 폭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는 2번은 이제 봅니다. 압력 용기. 압력 용기라는 것은 고압 용기, 뭐 가스통 이런 거 다 압력 용기예요. 파열에 의하여 물리적인 폭발이 있으면 연소 속도 얼마냐 하면 0.1에서 10m/s에 알아둡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 폭발이 일어났을 때 뭐 속도, 연소 속도는 얼마냐면 초당 0.1에서 10m/s이다. 압력 알아놓고요. 하나. 그렇다면요. 폭발도 필수적인 인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또 이제 여기 폭발에서 뭐가 나온다? 아, 요놈이 시험에 나오겠구나. 딱. 폭발의 필수 인자는 바로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제하기도 출제율은 쉽죠. 다음 중 폭발 발생의 필수 인자가 아닌 것을 이내잖아. 그러니까 폭발의 필수 인화성 물질 온도가 있어야 될 거고 조성, 다른 말로 하면 인화성 물질의 농도 범위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압력의 방향, 용기의 크기와 형태 이렇게 나와. 만약에 답을 시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폭발의 필수 인자가 아닌 것은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림도 해봤어. 폭발 한계인데요. 폭발은 원래 어떻게 하냐 하면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하한 농도라 그래. 하한 농도. 예를 들어 우리 가정 1, 그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상한 농도라 그래. 이거죠. 1에서 10까지야. 그럼 요 사이는 뭐야? 요걸 가지고 우리는 폭발 한계라 그러죠. 요 사이를 가지고. 1에서 10까지를 폭발 한계다. 그래서 폭발 한계 사이는 뭐가 보다 점화 가능 영역이지. 만약 1로 가도 불이 안 붙고 1로 가도 불이 안 붙죠. 요 가능 영역이 바로 불이 붙는 거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게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좁으면 어떻게? 여기 좁으면 폭발할 범위가 좁잖아. 그러니까 위험하게 덜 해. 만약에 넓으면 위험하다. 이런 걸. 그럼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해. 그래서 이 하한 농도, 그 다음에 상한 농도. 요것도 이제 상당히 뒤에 가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오늘 폭발과 폭발의 필수인자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요. 폭발성 물질의 종류에 폭발 물질의 종류는 하학적인 폭발과 기계적인 폭발로 분류할 때 하학적으로 폭발하는 건요. 바로 뭐야? 하학 변화에 의해 폭발대 형태를 말 종류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그럼 화학적 폭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화학적 폭발은 첫째 분해 폭발입니다. 분해하는 건 대표적인 게 아세틀린이에요. 아세틀린은 흡연 화합물로 가없이 분해하여 폭발한다. 그러면 아세틀린은 무슨 폭발을 하냐 이렇게 물었어 이때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폭발? 아세틀린은 분해 폭발한다 이렇게. 그다음 화합 폭발입니다. 아세틀린, 은, 그다음 수은, 마그네슘, 구리 등은 폭발성 화합물인 아세틸라이드, 쉽게 말하면 요걸로 구리가 있으면 구리 아세틸라이드, 그다음 은이 있으니까 은 아세틸라이드, 마그네슘이 있으니까 마그네슘 아세틸라이드, 뭐가 있으면 돼? 그 원소에다가 탄소만 붙으면 이거 가지고 라이드 이렇게 틸라이드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은이잖아. 그러면 수은 아세틸라이드 등이 화합 폭발은. 그럼 반드시 요거는 뭐다? 아세틸라이드라는 읽을 때는 탄소가 금속과 화합할 때만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 화합 폭발. 그다음 중합 폭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아나수소예요. 시아나수소는 또 이게 뭐 어떤 물질? 독성 물질이기도 하죠. 독성 물질. 시아나수소 등은 중합에 의해서 폭발하는 걸 중합 폭발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연소 폭발, 다른 말로 하면 산화 폭발인데 이산화가스 플러스 산소입니다. 여기는 부탄 더하기 산소를 하면 봐요. 어떻게? 이산화탄소와 물 등의 산화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산화폭발. 산화폭발은 반드시 뭐가 있어? 잘 몰라도 괜찮아.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이 산화가 되지. 이런 폭발, 산화폭발, 다른 말로 불이 난다고 연소폭발. 그래서 뭐야? 산화라는 말은 공기와 가연물이 접촉하죠. 그럼 공기와 가연물이 접촉하면 반드시 점화원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산화라는 말은 어떻게? 연소라는 말을 생각하면 돼요. 공기에 연소의 삼요소 뭐가 들어가? 공기가 반드시 들어가잖아. 그중에서 공기 중에서 산소가 들어가니까 연소 폭발에 기억한다. 그래서 요거는 화학적 폭발의 종류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폭발이에요. 고압가스 용기요. 보일러 폭발을 말하면 용기 내 압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용기 내부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급상승해서 폭발하는 걸 기계적 폭발. 사람도 어떻게 바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머리가 터지고 이런 거잖아요. 바로 기계적 폭발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습을 한번 해봐. 이거는 전기불꽃 에너지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냥 최소 에너지식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죠. 이거는 우리 어디서 했노? 전기에서 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된다. 요거 뭐 공식만 하면 돼. 우선 2분의 1 CV 자성은 또 2분의 1 QV라 할 수 있다. 여기서 E는 전기불꽃 에너지고 C는 전기 용량, Q는 전기량, V는 방전 전압, 그냥 전압 이렇게 읽었대. 그러면요, 요걸 한번 해보자.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는 연소의 3요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런데. 그러면 연소의 3요소 없는 것이 말이야. 첫째, 메탄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정전기 방전, 요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연소의 3요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메탄은 뭐, 예를 들어, 가열물, 공기는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정전기 방전은 어떻게? 방전 현상에서도 뭐가 나? 불이 나죠. 이것이 바로 뭐가 돼? 점화원이 된다. 그럼 쉽게 이렇게 좀 차. 요거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는 이거는 조연성 물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조연성. 남을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기 스스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하죠. 아세틀린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와. 이것도 역시 하나의 요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답을 못해. 아세틀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 아세틀린은요, 철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한다 그러는데 한번 보자. 폭발로 아세틸라이드가 되나 안 돼? 여기 아세틀린은요, 화합.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아세틸라이드가 되는 것은 뭐만 되냐 그러면 금속일 때만 돼. 금속. 그리고 어디 갔노? 여기 아세틸라이드는 탄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들어가나 수소가 있으니까 거의 이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아세틸은 유일하게 흡연 화합물로서 얘는 뭐 유일하게 분해 폭발밖에 못해. 그 다음에 분해 반응은 발열량이 크면 하염 온도는 한 3100도씨에 이른다. 용단 또는 가열 1.3kg per cm 자서 압력을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 폭경의 경우 발생하는 초기압 20에서 50에 근데 이 사실 3번, 4번, 2번 아직까지 잘 몰라 뒤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할 것인가? 철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못한다 말이에요. 왜? 얘는 탄소와 수소이기 때문에 철과 반응해요. 뭐 2C가 이게 안 되는, 철 아세틸라이드가 안 되거든. 아세틸라이드가 되는 건 유일하게 뭐라 그랬어? 아세틸리가 되는 거 얘, 구리, 마그네슘,
그러니까 은, 구리, 마그네슘 역시 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 수은, 마그네슘, 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는 안 된다? 철은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이 문제와 여러분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 있다. 왜? 2번, 3번, 4번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네 번째를 보면 인화성가스의 폭발 법이야. 우리는 지금은 뭐 했어? 사실은 연소하고 폭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화성가스입니다. 인화성가스는 우리 1장부터 처음부터 했죠. 폭발 한계 범위를 했어. 뭐냐 그러면 L가 LFL 뭐 참고하게 UFL 하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뭐 이 범위를 가지고 연소 범위라 그랬어. 이걸 가지고 하한 얘를 가지고 상한이라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폭발 한계란 인화성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일정 농도 범위 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범위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폭발 범위, 폭발 한계, 연소 범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화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비라고도 한다. 이걸 가지고 폭발 한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 한계는 하한계, 다른 말로 뭐 하한값, 상한계, 상한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상한계란 용량으로 연소가 계속되는 최대 용량비. 이거 가지고 우리는 UF를 최대구나. 최대 용량비를 말하고 하한계란 연소가 계속되는 뭐야? 최저 용량비라고 말한다. 위험성이 여기 잘 봐. 5번은 기억한다. 위험성은 하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해. 얘가 정말 1에서 10이라 그러면 얘가 1인데 0.1 막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가도 폭발하면 어떡해? 가면 안 되는데 위험하나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위험해요. 그런데 압력 상시 단 하한계는 불변이에요. 압력이 가도 하한계는 딱 0이 정해졌다 하면 여기서 더 이상 하한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변한다? 압력을 가하니까 상한계는 엄청 더 상승한다. 요 내용을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시험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위험성의 하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고 압력 상승 시 하한계는 어떻게 불변? 상한계는 어떻게? 계속 상승한다. 다른 말로 어떻게 증가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번 과목에선 또는 이번 강의는 한 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연소와 폭발을 했고 또 하한계와 상한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다음 과목은요. 다시 복습하래. 뭐예요? 가연물의 연소 형태. 다른 말로 하제라스한테 형태가 어떨까? 우리는 연소의 종류 3가지 했지만 여기서 다시 복습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